안녕하세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위한 코인 채널 게리코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는데요. 앞으로는 한 달에 한 편에서 두 편 정도는 꼭 새로운 영상으로 꾸준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도에 주목할 만한 주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RWA, Real World Asset이란 무엇인지 그 배경과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코인게코에서 지난 4월에 작성한 이 리포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참고한 글들과 영상들은 하단에 전부 첨부해놨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 영상은 교육용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투자 조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RWA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RWA는 Real World Asset, 즉 현실에 존재하는 자산들을 뜻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자산들을 블록체인에 토큰화시킨 것이 RWA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주식, 자동차, 그림 같은 것들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상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을 바로 RWA라고 합니다. 아니, 현실에서 이미 사고 팔 수 있는 것들을 왜 굳이 이렇게 블록체인에 토큰화 시켜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접근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성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쉽게 접근하기 힘든 자산들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최소 투자 금액이 1억이라고 한다면 투자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상에서는 저 1억짜리 채권을 100개로 쪼개서 100만 원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자산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의미에서의 접근성은 저희가 사실 공감하기 조금 어렵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한 투자의 기회를 준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암호화폐가 정말 활성화된 곳이 바로 개발도상국임을 혹시 아셨나요?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암호화폐가 점점 더 통용되어 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곳들에 사시는 분들은 인프라 부족으로 저희가 쉽게 접하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들을 위한 접근성이 RWA가 가져오는 또 다른 효용성입니다. 접근성과 연관되어 있는 RWA가 유용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유동성입니다. 아까 채권의 예로 돌아가 보면 블록체인 상에서 1억짜리 채권을 100만원씩 100명이 조각 내어 살 수 있다고 하면 이 채권 조각을 사람들끼리 훨씬 더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뿐만이 아니라 미술품을 포함한 정말 다양한 자산을 조각 내어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 혹은 비용 절감을 RWA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들, 예를 들어 그림이나 건물 같은 자산을 거래할 때 수수료를 포함한 정말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러한 비용들을 블록체인 상에서는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RWA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WA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RWA는 2014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테더가 발행하는 USDT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RWA에 포함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현금 및 단기 채권으로 그 값어치가 지지되고 있으며 실제 미국 달러로 변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RWA 시장은 사실상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들만 존재하다가 2021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더 이상 이자와 채권을 통해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시기에 도달합니다. 이때부터 Private Credit Market, 즉 민자 대출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민자 대출 시장이란 블록체인에서 개인들이 모은 돈으로 회사들에게 신용을 기반으로 돈을 빌려주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은 2021년과 2022년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루나, Three Arrows Capital, FTX 사태가 연거푸 터지며 채무자들이 돈을 결국 갚지 못하고 파산하면서 이 시장은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역으로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며
블록체인 상에서 미국 국채를 사는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양한 RWA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WA에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유로, 중국 위안화 등 정말 다양한 화폐를 기반으로 발행되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3대 스테이블 코인, USDT, USDC, 그리고 다이 중 USDT는 테더가, USDC는 서클이라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러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이의 경우 메이커다오라는 탈중앙화된 조직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MKR이라는 토큰도 있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다이의 가치를 지탱해주는 자산이 현물이 아니라 암호화폐라는 점에서 진정한 RWA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종류의 RWA에는 커머디티, 즉 상품과 연계된 토큰들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금과 연계된 코인들인데요. 테더에서 발행하는 테더골드, 팍서스에서 발행하는 PAXG 등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코인 모두 1아운스의 금값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 코인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 실제 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을 기점으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성장세가 거의 멈춘 듯 보이며 스테이블 코인 시장 대비 고작 0.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주류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RWA의 종류는 바로 미국 채권을 기반으로 한 토큰들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장이 무려 700% 이상 성장하며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전통 금융시장에서 한 가닥 하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이렇듯 미국 채권 기반 RWA 시장에서는 전통 금융회사와 암호화폐에 뿌리를 둔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9월부터 시작될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자 대출 시장이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2022년에 크게 붐이 일었다가 현재는 거의 얼어버린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여러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고 또 다양한 암호화폐 펀드들이 앞으로 더 생겨나며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하지 않을 회사들로 잘 골라서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이걸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는 심각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탄소 배출권을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젝트들,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들, 명품 시계를 조각 투자하는 프로젝트, 부동산, 그림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RWA 프로젝트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RWA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WA 시장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건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이 시장에 진입한다는 뉴스와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RWA를 찬양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RWA 시장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이 중앙화된 조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테더와 서클이, 미국 국채 연계 RWA 시장에서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그리고 이제는 블랙록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 자체의 성장에 있어서는 좋을지 몰라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딱히 투자할 방법이 없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과 블랙록이야 주식이라도 있지만 테더와 서클은 비상장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짐에 베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또 제가 이 시장을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보는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RWA가 가져다 주어야 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유동성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조각 투자라는 것이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아닌데요. 여러 조각 투자 플랫폼 중에서 증권이 발행된 이후에 실질적인 거래를 일으키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작권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뮤직하우, 부동산 조각을 사고 팔 수 있는 카사, 미술품을 조각 거래하는 투게더 아트 등 일반인들이 원래 접근하기 힘들었던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칭찬해주고 싶지만 개인 간의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RWA 역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토큰화되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들에 개인들은 이미 ETF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복잡하게 이러한 자산들에 투자하기 위해 블록체인에서 RWA를 통해 투자할 개인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분야이기는 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RWA 배경과 종류, 그리고 RWA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